designation will impose further sanctions and penalties on North Korea and related persons and supports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isolate the murderous regim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테러 지원국 해제 이후 9년 만의 일입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은 사실상 최고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Tomorrow the Treasury Department will be announcing an additional sanction and a very large one on North Korea, and this will be going on over the next 2 weeks. It'll be the highest level of sanctions by the time it's finished over a 2-week period. 트럼프 대통령 추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붙였습니다. 2주에 걸쳐서 대규모 제재를 가하고 2주가 지나면 최고 정점에 달할 것이다. 신석호 부장.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북한을 향해 했던 경제 제재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무력 도발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무력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해놓고 계속 제재를 해왔죠. 네. 거기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참여하면서 북한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이런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카드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거고 또 추가로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또 예고를 한 겁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특사를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뭔가 성과를 얻고 올 것이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좀 기다려보자. 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특사가 들어가서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네, 그냥 돌아간 걸로 알려져. 받고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것을 보고 받자마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 자체는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때 네.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하자라는 네. 그 합의를 했고. 또 중국 입장에 중국은 이제 그래도 그 쌍계 병양, 쌍둔당을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네. 아마도 중국의 특사는 북한에 가서 쌍둔단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더 이상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죠. 네. 이런 얘기들이 리수용이나 최영희를 통해서 김정은한테 보고가 되니까 네. 김정은이가 만나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안 만나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정하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아직까지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강력하게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발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 어느 수위까지 반발하느냐가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로는 당연히 반발하겠죠. 올해 3월에도 테러 지원국 재지정 얘기가 나오니까 테러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우리에게 테러 지원국 딱지를 붙이려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모레라도 북한이 말로 반발할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오게 되면 지금 사실 최근 2달 동안 조용했습니다. 김정은이 조용했었는데 이게 다시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건 아닌지 그게 우려스러운 게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미국의 테러 전국 재지정하고 상관없이 네. 어차피 미국을 협상 테이블 끌어들이려고 하면 네. RCBM을 발사를 해야 됩니다. 네. 발사해야 되는데 이제 아주 괜찮은 명분이 또 하나 생겼죠. 네. 자기들을 테러 지정으로 재지정하고 그다음에 그것 자체가 바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적대적 태도를 표현하게 됐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왜 니들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한다라는 게 근거인데 그렇죠. 명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명분이 아주 강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시기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사일 도발을 두 달 넘게 침묵하고 있었던 북한.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으로 명분을 얻게 된 건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국정원도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엔진 시험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결단에 따라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번 갱도는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중입니다. 국정원의 이제 보고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추가 도발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인공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북한이 올해 들어서는 그냥 정말 그야말로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경악을 한 건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인공위성을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을 런칭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로켓 발사가 이렇게 포장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비난을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다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ICBM을 위한 훈련이었던 거죠. 네. 다시 한번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그러면 탄도미사일 아니기 때문에 뭐 변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ICBM의 재도입 기술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아주 성공한 핵실험을 한 이후에 또 아주 성공한 탄도미사일 실험을 병행을 해야 이게 이제 시너지가 생기는데 성공한 6차 핵실험을 해놓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하면 사실 6차 핵실험의 어떤 그 효과가 반감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 재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진입이죠.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인공위성 발사다 하면은 이 엔진의 어떤 이 추력에 포커스를 맞춘, 그래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실험이 그들로서는 보다 안전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발사하는 모양이 전혀 다른 것이 보통 이제 북한이 화성 12형이나 화성 14형을 쏠 때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기습 발사를 하는데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위성 발사를 할 때는 고정된 시설입니다. 그렇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고정된 발사대 쏘기 때문에 벌써 며칠 전부터 또 일주일 전부터 북한이 거다가 이제 조립을 해서 세워가지고 이제 액추얼러와 산화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쏘게 됩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장거리 로켓을 쏘아가지고 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 1월 1일 날 김정은이 얘기를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쏘는 것이 36,000km 상공에 정지궤도 위성을 쏜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지구상에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북한이 36,000km 상공에다 정지위성을 쏘는지. 잠시만요. 죄송한데 북한이 이미 광명성 1호로 정지궤도 위성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은 2012년 12월 12일 날 은하 3호 가지고도 한번 올렸고 그다음에 작년도 2월 7일 날 광명성 4호 가지고도 500km 상공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무게가 2012년도에는 100km, 작년도는 200km밖에 안 됐습니다. 무게가 더 증가했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6,000km 상공까지 올리려고 하면 엔진 추력이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만약에 이 정지궤도 위성을 쏘는지 그걸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달 넘게 이 도발을 자제하면서 있었던 김정은 일단 테러 지원국 재지정으로 명분이 하나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한미 연합훈련을 끝마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모두 지금 한반도에서 멀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상황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도발을 할 아주 좋은 시기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혹시 북한이 좋아하는 무슨 날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이 날이 있습니다. 12월 17일이 김정일 사망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뭔가 명분이 있고 그리고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이 됐고 미군들도 싹 빠져나갔고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북한이 시간이 쫓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북한 체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근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ICBM이라든가 핵 능력은 더 강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고 군사적으로는 시간이 북한 편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네. 북한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견디기가 힘들죠. 힘들어서 경제 제재 때문에. 가능하면은 미국하고 협상 시간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빨리 쏘는 게 문제인데 올해 안에 올해 쏘는 게 문제인데 가장 큰 게 바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완전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신석호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장님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김정은이 올해 안에 도발을 할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신석호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거는 북한이 왜 지금 70일 가까이 조용했을까라는 질문과 이렇게 쌍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이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지금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하면은 북한이 반발할 걸 미국도 예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것에 대해서 미국이 또 추가 대비를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김정은으로서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또 통상적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북한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도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큰 결정들은 계획화에 진행이 되거든요. 네. 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적어도 3달 이상은 그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네. 지금 도발을 멈추고 지금 2달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일단 좀 숨고르기를 하자라는 네. 결정을 내린 계획이 것 같다. 됐다면 네.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인 그 배경은 지금 김 실장님이나 신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군사적인 문제로 그동안 70일 가량을 북한이 도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비온비가 온다, 또 항공모함 세척이 그렇죠. 사상 초유의 합동 기동훈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 압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 우리 해역에 즉 한국 해군이 작전하는 이 KTO라고 하는데 이 KTO 내에는 미국 항공모함 세척 중에 어느 것도 없어요. 아, 눈에 가시었을 거예요. 김정은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요코스카로 돌아갔을 테고, 네. 니미츠 같은 경우는 이제 본토로 수리하러 갔을 네. 테고, 루즈벨트는 이제 또 중동으로 가겠죠. 그런데 12월 17일이 지금 스케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일 그 사망 6주기, 또 12월 29일이 김정은 총사령관 추대 6주년 기념, 그리고 12월 달부터 북한이 그 동계 훈련을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네. 사실 북한군 재래식 무기 다 그냥 의미 없기 때문에 동계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딱히 보여줄 만한 의미 있는 어떤 훈련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걸 보여주려면은 지금 마침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의미 있는 군사력이 빠졌고 된 순간. 지금 본토에 그 조금 여유 있는 항공모함이 2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컴TX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 출동 직전에 어떤 그 손발 맞추기 훈련이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항공모함 2척이 따로 추가로 증원된다 하더라도 내년 한 1, 2월 이전까지는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 이 12월이 군사적으로는 공백기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요. 2달 넘게 조용한 가운데 건강 이상설까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최근에는 이 신변 보호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폐해진 상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아일보에 신석호 부장이 쓴 사설 내용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캐럴에 김정은의 입장을 대입시킨 칼럼 내용인데, 자, 이 칼럼 내용을 대표적으로 제가 읽고 궁금한 점을 몇 개 뽑아왔습니다. 이 칼럼 내용 중에 보면 조선인민군만 믿고 있다간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김정은이 생각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저 칼럼의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 김정은이 9월 15일 날을 마지막으로 전략 도발을 멈추거든요. 그렇죠. 근데 9월 23일 밤에
B-1B라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왔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김정은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다라는 이제 가설화에 쓴 건데요. 네.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가능한 거죠. 밤에 자정 무렵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동해 NLL 이북의 공해상을 날면서 훈련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이렇게 우리 군이 짜맞춰 보니까 풍계리를 막 폭격을 하고 또 가갖고 평양 상공에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하는 그 훈련을 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그거를 몰랐을 것 같다. 밤에 그냥 자다가 아침에 보고를 받고서 보고를 받았다면 말이죠. 보고를 받았다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저게 공해상에서의 작전이 아니고 실제 작전이었다면 난 죽었겠다. 내가 자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하는 그런 각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또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명대로 살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아마 이 B-1B 훈련이 있은 직후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국과의 어떤 소통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을 아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주장하는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은 밤에 왔을 때 북한군은 레이더로 잘 포착을 못했을 것이다. 동해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그 작전을.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장거리 레이더로 포착된 그 정보를 아침에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듣고 알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야, 내가 조선인민군만 믿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는 죽음의 백조가 왔다가도 모르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은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구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잘 지내는 수밖에 없구나. 네. 라는 또 하나의 각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타난 게 보시면은 중국의 특사가 들어가고 네. 또 러시아의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방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상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 김정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은 걸까요? 아,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나의 신변을 좀 더 보호해야겠다.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북한이 KGB 요원 고용을 한 데 이어서 김정은을 지키기 위한 호위 부대를 인원을 4배로 늘렸다. 이게 참수작전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참수작전 또는 B-1B 랜서의 훈련 내용 이런 거에 지금 공포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나요? 네, 금년도 2월 달에 KGB 요원 10명을 고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호위 부대는 원래 호위 사령부 자체가 10만 병력입니다. 그렇지만 10만 병력이 전부 다 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김정은 특각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력 자체가 한꺼번에 김정은을 호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현재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는 2개 여단 병력을 5개 네. 사단으로 늘렸다는 얘기죠. 5개 네. 사단으로 늘렸다는 얘기는 아마 평양방어사령부의 그 김정은 호위 기능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일 날 우리 한국군 참수부대가 창설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동안 이제 한 1년 동안 특전사 모 여단을 바탕으로 네. 아주 강도 높은 이제 훈련을 했고 네.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2월 1일 날 그게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 부대가 2개 여단밖에 없는데 네. 한국군은 자신을 공격하는 참수부대가 1개 여단이 생긴다는 거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호위하는 2개 여단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 간부들이에요. 그 간부들이랑은 전투력이 좋고 그렇겠죠. 그런데 5개 사단을 아마 그 임무를 준다면 뭐 사실은 뭐 일반 어떤 병사들도 들어있겠지만 문제는 5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것은 현재상 중화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수부대가 들어왔을 때 숫자적으로 중화기로 한번 상대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떤 전투력이 좋은 그런 인력 말고라도 완전히 탱크, 장갑차로 이루어진 엄청난 철의 어떤 장막을 한번 쳐보겠다. 네. 그런 대응을 미리 이제 해가는 것이죠. 과연 이 김정은의 호위 부대를 4배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한미 연합군의 참수작전을 막을 수 있을지 글쎄요. 자, 일단 본인이 호위 부대를 늘리고도 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있는지 굉장히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폭음으로 40kg가 늘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폭식, 수입산 치즈라든지 아주 네. 고칼로리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걸로 유명하죠. 지금 화면이
집권 전의 네. 모습이었고요. 저게 아마 2013년도 처음에 네. 아버지 뒤를 이었을 때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저 때가 키 171에 몸무게 한 90kg쯤 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작년에 국정원에서 파악하기로는 우리 국정원에서 먼저 40kg 늘었다는 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130kg. 키 171에 지금 한 몸무게가 130kg 정도로 추정이 된다. 만약에 요즘에 이제 이 국제사회 혹독한 제재라든지 암살 위협 같은데 더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아마 더 폭음, 폭식 같은 거를 멋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130kg보다 더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움직이는 동영상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네. 좀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저렇게 살이 찐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 관리를 못하고 이 병이 많다. 당연히 뭐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건강 이상설이 나올 만할 정도의 지금 체중인 거죠. 아마 저런 경우는 그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네. 나는 신이다. 라고 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우상화시켰는데 네. 스스로도 자기가 나는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뚱뚱해도 괜찮다. 네. 그다음에 나는 술을 2박 3일, 3박 4일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자아도취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게 이제 독재의 한 그 부작용 같은 거에 하나인데요. 네. 독재자한테 누가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살쪘다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죠. 각하, 더 몸무게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총살 당할 수도 있고. 네. 술 자꾸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또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아마 아하. 부인이나 여동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그냥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는 거죠. 네. 독재자에게 미운 털 바뀌었다가는 이 생명도 부재할 수 없고 위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다음 순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